건립 예정인 권역 재활병원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건립 비용 상당 부분을 여수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익이 있겠냐는 지적부터 산단이 위치한 여건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수 항구에 들개떼가 무리를 지어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어선에서 키우던 개들이 도망쳐 번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포획하기가 쉽지 않아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소에너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 특집 방송을 앞두고 기획한 보도 시간. 오늘은 일본 수소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현지 취재했습니다. 올해 순천시 방문객이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5개소 관광지 방문객을 합산한 수치인데 순천시가 올 연말까지 1,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여수의 건립을 추진 중인 권역 재활병원을 둘러싼 논란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의 예산이 수백억 원이나 들어가는 데 반해 과연 그만큼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또 적자가 계속 나면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면 고령화 시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열악한 지역의 의료 기반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찬반의 배경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광주 조선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호남 권역 재활병원. 이와 비슷한 규모의 보건복지부 광역재활센터를 여수에 건립하기로 시와 전남대가 협약을 맺은 건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적자를 여수시가 보전하기로 한 협약 내용이 논란으로 대두되고 당초 270억 원 정도로 예상됐던 건립 비용이 최근에는 480억 원까지 불어나면서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와 재반 비용, 적자분을 고스란히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시가 수십, 수백억 원에 이르는 병원 재정을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입니까? 실제 자활 대상자들도 탐탁치 않아 하는 분위기입니다. 권역센터는 일부 급성 환자만을 위한 시설로 지역 환자들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보다는 치료 환경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겁니다. 이 병원에 대한 관심 없어서 지금 급한 건 저희들이 제어를 받는 거거든요. 실제 저희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다들 주장하는 바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 최근 복권기금과 도비 등을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는 등 건립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수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도 건립에 적극적입니다. 최근 정부로부터 재활병원의 적자 보전에 대한 의지를 이끌어냈다며 의미 있는 사업을 두고 지역 내에서 찬반을 다툴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개인 시설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여수에 재활병원이 생기면요 효자노래 들 거예요. 전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최근 정부의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상태. 하지만 여수시는 오는 2022년까지는 건립을 꼭 성사시킨다는 의지여서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광양시청에서 열린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기본 용역 최구종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황길동 60만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1단계 사업으로 8만 제곱미터 부지에 어린이 실내외 놀이터와 캠핑장이 들어설 경우 연간 42만 6천 명이 테마파크를 찾고 연매출도 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양시는 1단계 사업은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고 940억 규모의 2단계 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무동력 레일 루지와 철의 놀이터, 과학관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1,000만 방문객 유치에 나선 가운데 지난 16일 9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관내 35개소 관광지를 합한 방문객이 9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올 연말까지 1,0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별빛 축제 등 연말까지 행사가 이어지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1,050만 명이 순천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수소에너지 연구 현황을 점검하는 여수 MBC 특집 다큐 수소 새로운 여정을 미리 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일본의 수소 연구 현황을 알아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빈국인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인식한 이후
수소에너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최유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심장부 도쿄. 도쿄를 상징하는 도쿄타워 바로 앞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6%만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빈국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일깨운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みんなバラバラになってた。それからずっと8年間ぐるぐるぐるぐるいろいろなところに移って。だから子供たちは絶対もう嫌だってね、やっぱり心配でそういうのが。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본 정부는 수소를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선택했습니다. 日本が輸入しているエネルギー資源の大半は中東の方から輸入しております。やはりいろいろなものから作り出せる水素というのは非常に将来にとって有効なエネルギー資源の一つ。 지난 2014년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한 일본 정부는 최근에는 호주와 갈탄 수입 협약을 체결해 대량 수급망도 확보했습니다. 수소 충전소와 발전소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에 비해 일반 시민들의 수소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水素化自身がみんな知らないと思うんですよ。国民誰も。でもそこまでどこまで使うかこれをね、まだ未知の世界だと思ってますんで、全然まだそこの国民も認識ないですよ。全然また。 하지만 수소 에너지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 일본은 일반 시민들이 가진 수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쿄의 수소정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본 수소 연구의 대표적인 결과물인 수소에서 열과 전기를 얻는 가정용 발전기 에네팜, 운송수단을 넘어 비상용 발전기 역할로까지 개발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미라이가 전시돼 있습니다. その車のための電気をこういったお家の電源につなぐマシンになってます。要はチューナーみたいな役割をする部品です。ここに車がの中に水素が満タンに入っていた時に家庭用のお家の電源全部ひっくるめて1週間、7日間は持つと言われてます。 일본 정부가 꿈꾸는 미래는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경제 도약.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넘어 서서히 수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강명훈 전 청와대 총장이 보직을 빌미로 법인 발전기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3월 출소한 강 전 총장이 일부 임원들을 상대로 보직을 받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 상당을 법인 발전기금으로 기탁할 것을 강요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임원들 중 일부는 발전기금 출연을 거절한 뒤 법인의 보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센인 정착촌인 여수 율촌면 도성마을 주변에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도성마을 재생추진위 등에 따르면 최근 GS건설은 여수시로부터 반려된 사업 신청 서류를 일부 보완해 100만 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위한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다시 내기로 했습니다. 도성마을 재생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GS건설 여수시와 함께 만나 다음 달 초까지 사업 추진에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재생추진위는 지난 2017년부터 GS건설과 함께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여수시가 사업을 반려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10마리 넘는 개떼들과 마주한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지 않을까요? 저는 큰 개를 한두 마리만 마주쳐도 참 무섭던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건가요? 네, 저도 취재 화면 보고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실제로 여수의 항구 근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강서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 인근. 들개가 한두 마리씩 보이더니 어느덧 67마리가 무리지어 먹이를 찾아 걸어다닙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반려견들과 충돌하기도 하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주변 민가에까지 많게는 수십 마리씩 몰려다니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무섭죠. 막 달라들고
공격적이고 근데 안 돼, 무서워서. 밤에는 그러니까 요 수협에 뭐 돈을 찾으러 가려고 해도 차를 가지고 가지 못 걸어가요. 인근 소방서에는 올해 들어 국동항 인근에 들개가 나타났다는 신고만 27건에 이르고 출동에 포획된 들개도 10마리가 넘습니다. 이 들개들은 항구를 오가는 중대형 어선에서 키우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에서 쥐를 잘 잡는다는 이유로 개를 키우는데 조업이 끝나고 배에 방치된 개들이 야생으로 탈출한 뒤 번식하거나 배에서 개를 풀어놓고 다시 태우지 않고 출항해 들개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개를 키우면 지들이 없어지지. 개들이 이제 가에 내려가고 놀다가 배가 나가면 왜 배를 얼치면 이제 돌아다닌다고. 대충 저희들이 개를 키워도 관리도 잘 못하고. 사정이 이런데도 항구 인근의 들개를 포획하긴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마음대로 개를 포획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차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들개의 경우 법적으로 유해 야생동물도 가축도 아니라 소관이 불분명하다 보니 지자체는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전 사실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고 그 사람들이 개를 버린다는 확실한 이제 증거가 이렇게 생기면 저희들도 계도를 당연히 하겠죠. 항구 인근에 들개 무리가 출몰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들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역 상공인 단체가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광양상공회에서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광양항 활성화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배후단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상인은 이어 기업들이 북측 배후단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근에 조정된 산단을 배후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 조형물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기존의 일부 조형물에도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 와중에 또다시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겠다는 건데요. 리포트 한번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청사 앞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입니다. 소통과 미래 등 나름의 의미가 무색하게 접근할 길도 없이 15년째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전남을 대표하는 공공조형물 건립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을 아우르고 전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없어 지역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미 지난 8월 전남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연구 용역을 시작했고 그 결과를 조형물로 시각화해 관광과 홍보 자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50억 원. 이 가운데 내년 설계와 공모에 쓸 10억 원이 전남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징 조형물의 필요성과 시급성, 막대한 예산의 규모를 의회가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도민의 혈세가 50억이나 들어가는 이 상징 조형물을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 장소도 아직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좀 심도 있게. 전남의 공공조형물은 모두 255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전라남도가 기존에 설치했던 공공조형물 활용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물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전국에서 전남과 세종시 2곳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자체 주관 행사의 교통소통 대책에 공무원들을 무작위로 동원하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직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여수시에서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브라운백 미팅에서 상당수 직원들은 잦은 행사와 축제에 교통 지원에 동원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정작 교통소통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먹구구식 인력 동원보다 교통 전문업체나 교통봉사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의 대안이 절실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여순 사건 재심 재판이 2주 뒤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여순 사건 재심 5차 공판이 검찰 측의 요청으로 다음 달 9일 오후 2시로 연기됐습니다.